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지리 전성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고 이 총평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의식적이라고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한번 귀담아서 뒷부분을 들어주시면 특히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난이도요. 시험이라는 거는 어떤 평가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6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따로 공부를 여러분들 내신 기간 이상 동안 내신 공부를 하는 거 이상 동안 준비하셨나요? 너무 뼈를 때렸니? 그런 친구들 고2에서 많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 이번 시험의 범위는요. 전체적으로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지리라는 과목을 생각을 하면 학습량 자체로 따지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3분의 2. 약 66%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학습 분량을 가진 부분입니다. 뭐 조금 낮게 보더라도 50% 이상을 차지하는 범위예요. 그 범위들에 대해서 아직 진도가 다 안 나간 학교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녹록하지는 않았어요. 꼼꼼하게 선지 하나하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난이도 자체의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단원 구분은요. 전체적으로 1단원 6문항, 2단원 10문항, 3단원 4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국지리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전범위 시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1단원은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2단원 같은 경우는 4문제가 나와요. 3단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전범위가 포함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4문항이 나왔는데 실전에 가면 3문항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1단원, 2단원 문제가 실제에 비해서 얼마나 1단원, 2단원 문제가 많았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물어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낀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한국지리를 나중에 고2 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봤다는 건 배웠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고3 때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 세 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요 단원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2 과정에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소화를 했느냐 그것이 좌우하는 겁니다. 뒤쪽에 있는 3단원 이후에 4단원부터 7단원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그것들은 고3에 가도 학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리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지리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불편한 부정적인 감정들만 갖지 않고 간다면 4단원부터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본적인 학습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개념적인 성격이 강한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고3 올라가기 전에 만약에 고2에서 완벽하게 딱 잡아주고 간다면 여러분들 고3 때 수능으로 한국지를 선택해도 진짜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큰 의미를 점수 자체에선 둘 필요가 없는데 전체적인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단원들의 특성이 그러하다는 것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습량이 많고 기본적인 개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것들을 좀 해주면 고3 때 수능으로서 한국지를 선택을 해도 특별하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2 때 모의고사는 사실 내신 시험도 아니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본단 말이죠.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 평가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느냐 못 갖느냐 그래서 그 과목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반년 남은 일인데 고3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탐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수 의미 없어요. 모의고사 점수 의미 없고 모의고사에서 몇 점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시간에 했던 자연지리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연지리 파트 이것을 자기가 얼마나 능숙하게 하느냐 이걸 내가 능숙하게 하고 학습에 대한 부담이 없다 문제들이 술술 풀린다 나중에라도 이거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한국지리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한국지리를 선택할 친구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주면 좋다는 건데 한국지리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고3 때 사탐을 선택한다는 것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아요. 학습량입니다. 학습량. 학습량이 적어져야 돼요. 학습량이 적어져야 됩니다. 학습량을 적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과목의 내용이 적어야 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한국지리는 그거에선 탈락이에요. 한국지리는 그거에선 탈락인데 예. 고2 때 한 번 했다거나 아니면 고3 때 내신 과목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고2 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수능 과목은 고3 때 사탐 과목의 영향을 안 받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고2 때 한 번 했던 걸 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 과목의 학습량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될 양은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2 모의고사에서 한국지리를 내신에서 하기 때문에 선택했던 친구들 혹시라도 한국지리랑 맞으면 고3 때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 한 번 했던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고3 때 내신 과목 내신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수시 전형을 갈 거고 자기가 어떤 뭐 학종이 됐건 아니면 교과가 됐건 간에 어느 정도 내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고3 때 내신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는 게 굳이 내신과 수능을 분리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담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길이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차분하게 겨울방학을 대비하면서 아 나는 어떤 사탐 과목을 할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좀 한국지를 할 마음이 있다. 그리고 고2 때 지금 내신 과목이다. 또는 고3 때 진짜 본격적인 내신으로 이걸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수험생이 먼저 어떤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담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탐도요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숙성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놨을 때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시험도 성적 그 자체보다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학습량이 많은 부분이니까 내가 이걸 얼마나 그래도 이걸 위해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자기 걸로 소화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지를 고3 때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는요 이제 본 문항들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